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6월에도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와 신수출 품목이 선전했지만 자동차와 석유 제품, 철강 등의 부진이 여전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환매 중단 라임 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 창설 이래 사상 최초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해 100% 배상안이 나온 겁니다. 중국에서 새로 발견된 돼지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스페인 독감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 코로나19처럼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가 오늘부터 국내에 공급됩니다. 투약 대상자는 유전자 증폭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제한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오후 들어서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하락 전환한 뒤에 낙폭을 계속 키우고 있고요. 코스피도 상승폭 지키지 못하고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은 오늘도 여전한 모습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다시금 10,000포인트 회복을 했고요. 지금 경기 재개 기대감이 코로나19 재확산을 계속해서 누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하반기로 접어들었죠.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번 달에 월봉은 또 양봉일지 음봉일지 여러 가지가 또 기대가 되면서도 우려가 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하나하나 만나보면서 대응책들 그리고 방안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보시면 2118.77입니다. 10포인트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2130선 또 마디지수 뚫고 올라갔다 그대로 좀 빠지는데 오후 들어서 갑작스럽게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기관만 삽니다. 기관이 그동안에 조금 매도를 강하게 하다가 어제 오늘 또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주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지금 집계가 됩니다. 투신 쪽은 살짝 파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했네요.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하면서 지수가 지금 상승폭을 좀 줄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상승폭 줄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0만 원 찍고 75만 원대까지 내려왔네요. 네이버 오늘 반등이 나옵니다. 1.5% 정도. 다음 보겠습니다. LG화학, 삼성 SDI도 오늘 장중에 3%대까지 상승폭을 키웠는데 2차 전지 관련 섹터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카카오 올라가고요. 삼성물산 조정 나오면서 11만 5천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SK 올라갑니다. 특히 SK, SK케미칼 이런 종목들, 나노엔텍 전체적으로 내일입니다. SK바이오팜의 상장이 내일 되는데 일단 이제 시초 가격이 내일 결정이 될 거고요. 시초 이후에 어디로 지금 방향성이 잡힐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내일 굉장한 또 기대감 그리고 자금이 몰릴 것이다. 그리고 사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는 아마 대체제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 증거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는 LG생건 2% 빠집니다. NC소프트, 현대모비스 지금 같이 올라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 733.86 낙폭이 조금 더 커진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폭을 쭉 줄여나가는데 갑작스럽게 또 코스닥도 오후 들어서 탁 부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할 대외 변수가 지금 딱히 만들어진 건 아닌데 지수가 조금 밀려 내려가고 있어요. 선물 쪽 미국 선물 야간 선물 봤는데 지금 어제와 비슷합니다. 0.2% 정도 다우 S&P 나스닥 지금 평균적으로 0.2%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 시장이 이렇게 밀리기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투심 자체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중 흐름으로는 수급을 잠깐 보겠습니다. 개인만 사네요. 1,177억 원. 일단은 기관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들이 오랜만에 받아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제약, 알테오젠 지금 시총 1위부터 4위 종목들이 또 쭉 빠지고요. 시젠 비롯해서 진단시약 관련 종목들이 다시
오늘은 올라오는 모습이 섹터 자체를 보면 조금 보여지는데 상승폭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올라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동안 조금 이제 답보 상태였는데 오늘은 올라가는데 지수가 밀리니까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요. 어제 급등했던 펄어비스 오늘 조정 조금 나오고 KMW, CJENM, PDU드래곤 모두 빠집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 하루 만에 어제 윗골이 달더니 오늘 일제히 하락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 잘 달립니다. 최근 들어서 개별 종목 장세 중에 잘 가는 종목 찾으라고 하면 SK머티리얼즈 단연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주가 21만 원대 돌파를 했고요. 소부장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제넥신, 휴젤, 원익 IPS, 리노공업 모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1,200원대 초반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사실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들에게는 지금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2시 50분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7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양시장이 상승 출발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코스피가 상승폭 줄였고 코스닥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편 질분의 렘데시비르 공급 소식에 국내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 밖에 이 시각 특징주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드림텍, 코오롱, 조비가 오늘의 이슈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코오롱입니다. 이용열 전 코오롱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이 같은 소식에 코오롱이 현재는 3% 넘게 오르면서 거래가 18,35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최고가 21,250원까지 터치했고요. 상승폭 줄여가면서 현재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검찰이 코오롱 그룹의 인보사 주성분 허위 기재와 관련해서 이 전 회장을 최종 책임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기각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코오롱을 비롯해서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생명과학 등 그룹주들이 모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는 드림텍입니다. 삼성전자의 세 번째 폴더블 스마트폰 이슈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8%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9,1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오전 11시쯤 수직 상승하면서 최고가 9,81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세 번째 폴더블 스마트폰의 스펙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앞선 두 개 제품과 마찬가지로 정전식 지문 센서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한편 드림텍은 지문 인식 모듈을 제작해서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죠. 하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폴드2에 드림텍이 정전식 지문 모듈을 독점 공급할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조비입니다. 통일부의 대북 식량 지원 재추진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7.96% 오르면서 거래가 16,95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를 넘기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줄여가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을 재추진할 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영유아 산모 지원 사업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한 김여정의 담화 이후 추진을 보류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남북관계 재반 상황을 봐가면서 사업 추진 시점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식량, 비료주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 알아봤고요.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확인해 보시죠.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오늘의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시면 0.06% 소폭 내리면서 가격 1,110만 원대에 형성돼 있고요. 이더리움 0.18% 내렸습니다. 가격은 27만 5천 원대입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확인해 보시죠. 네, 비트코인 캐시 만나보겠습니다. 0.57% 소폭 오르면서 27만 2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어드란 1.54% 올랐습니다. 가격은 343원입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만나보시죠. 네, 리플 살펴보겠습니다. 0.34% 내리면서 가격은 214원. 이오스가 0.58% 올랐고요. 2,89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와 코인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이제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가던 시장이 6월 위기설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6월에 그에 맞춰서 코로나19 재확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미국, 브라질, 인도, 또 베이징,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 굉장히 크게 움직였어요. 급등, 급락 계속 보여줬고 우리 시장도 210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 6월 시장 잠깐 리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급 동향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 7월 1일이다 보니까 하반기 첫날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6월달 수급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개인만 샀습니다. 게다가 외국인들은 코스닥은 매수, 코스피는 매도. 근데 선물은 또 매수가 많았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기관 매도가 상당히 컸다라는 데 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6월달에 지수 동향과 함께 같이 수급 흐름을 바라보게 되면 일단 지수도 상당히 변동폭이 컸었죠. 네, 그런 가운데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기관의 패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2150 이상 넘어가게 되면 매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크고요. 그에 따라서 같이 시장에 대한 변화가 이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개인은 시장이 오르나 내리나 그래도 계속 매수세로 대응하고 있다는 쪽에서 차별화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신용잔고와 예탁금 동향이죠. 특히 예탁금은 사상 최대 수준인 50조 원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와 반대로 신용잔고도 어떤 지금 12조 원대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또 강한 지수보다도 더 빠른 또 탄력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탁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큰 부담은 아닐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도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가파르게 올라오는 신용잔고가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염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또 하나 외국인들에 대한 동향을 살펴봤을 때 외국인들은 계속 또 매수에 적극 가담을 안 하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먼저 달러화 인덱스 특히 달러화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한 번 달러가 약세로 가는 듯 하다가 최근 들어선 한 97대 정도에서 거의 탄력을 잃은 채 방향성 탐색을 보이고 있죠.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오히려 좀 빠르게 다시 한 95대 이하로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달러화의 약세는 제한적일 거고요. 게다가 또 글로벌 펀드 자금의 동향을 봤었을 때 일단 주식 쪽으로 선진국이나 신흥국 모두 다 주식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4, 5월달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선진국 쪽의 채권 쪽으로 몰리는 경향들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4월달과 5월달 국가별 신흥국 국가별로 봤을 때 한국은 마찬가지고 대만도 5월달에 가파른 외국인들의 유출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종합해봤을 때 아직 외국인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어떤 회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은 아직 제한적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6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과 삼성전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피 그쪽과 코스닥 쪽에 그래도 알려진 대장주를 매수했다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LG화학,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삼성물산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리면 반도체 쪽과 IT 부품주를 외국인과 기관은 샀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 세부적인 쪽으로 보게 되면 같은 플랫폼주라고 하더라도 기관은 네이버 그리고 외국인은 카카오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특히 전반적인 종목들 동향도 보게 되면 약간 섹터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의 종목들의 흐름들이 눈에 띈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특히 5G 쪽의 KMW 그리고 콘텐츠 쪽의 스튜디오 드래곤 소부장 관련주의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일단 약간 선별적인 그리고 종목과 섹터 쪽에서 좀 더 강화시킨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럼 이런 종목 쪽에서 수급과 관련돼서 관심 있는 종목들을 봤을 때 첫 번째로 원익 IPS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원익 테라세미콘을 흡수합병하다 보니까 외형이 커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장비주다 보니까 또 소부장 관련된 쪽에 대한 관심과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작년 대비해서 외형이 커졌기 때문에 1,500억까지 나오면서 360%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LNF라는 종목도 눈에 띄고 있는데 2차 전지 양극활 물질에 관련된 쪽인데
ESS 쪽의 매출 비중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다가 다시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과 함께 일단 유상증자 얘기가 있는데 이 관련된 부분들 어느 정도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좀 붙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강세 섹터를 보면 5G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지금 오늘은 조금 이제 조정이 좀 선별적으로 나오는데 서진 시스템은 지금도 올라가고 있네요. 5G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인프라 투자 기대감도 있고 반사이익 기대감도 있고 그런데 관련주 이야기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네, 5G에 대한 얘기는 벌써부터 작년부터 가장 많이 나왔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KMW라고 하는 종목이 2만 원대에서 8만 원까지 급등하다 보니까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하지만 한 2개 분기 동안 좀 부진했죠. 근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일단 5G 가입자가 안 는다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LTE 가입자보다 5G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좀 더디게 들고 있다는 관점들인데 특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5G가 뭐 건물이나 아니면은 좀 지하나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LTE로 바로 바뀝니다. 그만큼 5G와 LTE가 연동되는 비단독 모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데 5G 쪽으로 단독으로 운영될 정도로 투자가 좀 더 이어져야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통신사 입장 쪽에서는 투자 비용이 늘어나는 모습들과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를 좀 더 못했던 부분들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하반기는 이제 오히려 이제 보급형 5G 스마트폰이 확산되고 거기다가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외 수주가 좀 더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 특히 지금 얘기 나오는 쪽으로는 캐나다 통신업체를 비롯해서 세 곳의 장비 공급사로 선정됐고요. 게다가 또 대표적으로 대형사인 미국의 버라이즌 그리고 AT&T 이런 쪽으로 공급사로 선정되면은 아마 수조 원대 규모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오히려 화웨이 제재에 따른 수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화, 특히 삼성전자와 이제 노키아, 에릭슨 이런 이쪽으로 공급망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글로벌 정부 경기 부양 체계 수혜다라는 관점들도 같이 뚜렷한 가운데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말씀드렸듯이 KMW를 본다고 하더라도 약한 올해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그리고 작년 4분기 때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당연히 주가도 좀 정체나 하향화를 이어갔었죠. 그런 쪽에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3분기와 4분기 빠른 실적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아마 주가에 대한 변화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시장은 단순히 기대감보다는 하반기에 개선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2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 동향과 그에 따른 회사의 코멘트들을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개연성 있는 흐름을 보게 되면 실적 가시화가 다시 높아질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아직 물림목에서 박스권의 돌파가 이어지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일단 추세적인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쪽에서 이제 관심 있는 종목이 에이스테크라고 하는 또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공급처죠. 최근 들어서 가장 탄력이 좋은 종목인데 단기 차익 매물 시점쯤은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HCT라고 하는 전자기기 시험 및 인증 서비스 같은 경우도 5G 스마트폰이나 기지국 이런 관련된 쪽에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테스트를 거쳐야 되겠죠. 그에 따른 실적 증가의 기회가 높다는 관점 쪽에서 두 회사를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5G 관련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텔레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7월이네요, 벌써. 이제 하반기를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이제 상반기 보면은 좀 주식 시장이 뭔가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 거였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괴리감도 실물 지표와 현실과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었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경제 지표 잘 나온다 그래요. 미국 쪽 경제 지표 최근에 뭐 전부 다 서프라이즈가 기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코로나 2차 확산 관련해서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또 밀릴 때 확 밀리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될지 참 6월 달까지는 어려웠는데 7월도 이런 뭐 장세가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그런 바이러스 관련해서 뭐 팬데믹 이쪽을 자꾸 본다기보다는 그것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표는 호전이 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실물 경제가 좀 현재 시점에서는 침체 우려감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 좀 더 명확하게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화돼서 시장을 흔드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향후에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런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 채권 상품 간의 스프레드 추이도 좀 살펴보고 현재 시장이 코로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취약한 부분인지 그 점을 좀 분석하면서 시장 흐름을 점검하는 그런 취지로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 제공하는 그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 이쪽을 보겠는데요. 이 지수는 7개 금리하고요. 6개 금리 스프레드에서 이제 추출해서 지표를 만드는데 제가 오른쪽 끝에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반등하는 모습. 이 0을 기준으로 높아질수록 좀 안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 붉은색 타원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은 3월에 고점 기록한 이후에 푸른색 선이 계속 낮아지면서 호전이 됐었는데 안정 추세 속으로 들어갔다가 지난주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2월 5일에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안전했었고 안정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연치도 않게 그때가 S&P 지수나 실물 경기에 영향을 받는 화학이나 소재 이쪽 기업들 그리고 언택과 반대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컨택 이쪽의 종목들은 그때 대부분이 고점을 쳤고 이머징 마켓도 그때부터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표가 반등을 보이면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과거 흐름은 어땠는지 이렇게 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왼쪽에 붉은색 타원을 다시 표시한 것이 그 당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인데 그때도 연준이 비슷한 정책을 썼었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처럼 휙 1차적으로 오른 다음에 저 지표가 좀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 주가는 1차적으로 반등한 것에 대해서 38% 정도 반락을 한 모습이었죠. 나타났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좀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금융위기 그 당시보다 지금 올해 나타나는 양상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반기를 놓고 봤을 때 6월까지의 양상을 보면 상당히 빠르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또 회복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 절대 수치를 그대로 적용해서 본다라기보다는 조정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로 저 지표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까지 신고가를 내기도 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다우나 S&P 그리고 나스닥 제외한 글로벌 시장들은 6월 한 달을 조정으로 보냈기 때문에 아까 저 붉은색으로 표시했었던 그 부분 2008년에도 약 한 2달 정도 한 달의 기간 조정과 한 달 정도는 그 이전 한 달은 가격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6월 한 달을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가격 조정을 보였다라고 가정한다면은 7월 같은 경우는 좀 기간 조정의 성격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큰 부작용이 있다고 볼 필요는 없겠고 중기적인 상승 관점은 유지하되 단기 조정이 7월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그걸 감안한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식도 차별화가 심화가 되고 있잖아요. 개별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가 심한 장세인데 채권도 이렇게 등급별로 차별화가 좀 심화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저게 지표가 반등할 때 저 저 지수를 구성하는 그 항목들의 금리하고 채권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한 13개 정도의 지표 이걸 다 볼 필요는 없겠고 그중에서 제가 좀 명확하게 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 2가지 정도의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 악화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 채권 등급별 스프레드 회복 추이를 분석하는 그런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미국의 지방채 등급별 금리하고
좀 이따가 하이힐드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채 등급별 금리 추이는 뉴욕 연은에서 제공을 한 표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은 밝은 푸른색이 트리플 A 채권을 뜻합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서 반등을 했다가 지금 빠르게 3월 이전의 시세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아지면 좋아지는 거죠. 이건 거꾸로. 그리고 붉은색 선이 그 바로 위에 있는 A, 더블 A 등급이고요. 그리고 이제 싱글 A가 바로 위에 그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제일 위에 있는 좀 짙은 푸른색이 트리플 B 등급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등급이 약간씩 틀리다는 것이죠. 다 투자 등급이죠. 트리플 B까지니까요. 근데 투자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3월에 고점을 만든 다음에 이 추이들을 보면은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빠르게 내려오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데 트리플 B 같은 경우는 아직도 투자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시세 회복이 더디고 3월의 고점 부근에서 아직도 흘러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투자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 점을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차별화가 주가뿐만이 아니라 채권 시장 쪽에서도 저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저것은 그나마 그 국채 성격의 지방채가 저러니 다른 회사채하고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어떨까?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미국의 국채하고 투자 등급 회사채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기 등급의 하이힐드 ETF 가격 추이를 따로 뽑아봤습니다. 아까 보신 거는 지방채고요. 그래서 붉은색으로 제가 그래프 표시한 것이 미 국채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이제 투자 등급 회사채. 그리고 푸른색이 하이힐드인데 아까의 모습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건 거의 극단적으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 수치가 절대 가격이 아니라 가격 상승률을 뜻하는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얼마나 하락했다가 얼마나 빨리 회복했는지 그것을 비교한 그래프인데 붉은색의 미국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하락 없이 최고가를 계속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투자 등급의 노란색 회사채 같은 경우는 3월의 수준을 거의 다 회복을 했는데 푸른색의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지금 3월의 낙폭이 한 절반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3월 이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들의 투기 등급의 회사채를 보유한 발행하는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는 것을 지금 저 표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색의 국채하고 노란색의 투자 등급 회사채가 스프레드가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 감안한다면은 저거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회사채 쪽을 좀 매입해 준다라고 FRB 쪽에 얘기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하이힐드 쪽 같은 경우는 정책이 작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리한 국면에 놓여 있고 그것이 투기 등급의 회사들은 아직도 지금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보이는 것도 보이긴 하지만 기업의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주가에도 나타나고 차별적으로 채권에도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해서 불안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옥석 가리기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셰일가스 대표 기업으로 체사피크라는 기업이 체사피크 에너지라는 기업이 지난주 이틀 전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 악재가 노출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가 아닌 역설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안도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러한 옥석 가리기가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돈을 막 풀어가지고 저런 모습까지 다 덮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잠재부실까지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골마 있었던 부분들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책 대응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골마 있는 부분이 서서 드러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부실기업이 디폴트 국면으로 지금 들어서는 그런 악재가 현실화되는 과정도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모든 걸 봉합해버린다. 안 좋은 것도 봉합하면서 잠재부실까지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이 불안하다. 그래서 투자를 못하겠다. 이러한 막연한 공포심리를 이제부터는 저는 안 좋은 일이 노출되면서 공포심리가 차라리 없어지면서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책이 계속되어 왔었던 것에 그 이면에 있었던 불안감들이 서서히
악재가 뉴스화되면서 없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로 이어지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 파산보호 신청 같은 뉴스에서도 시장이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엔 이제 자산시장의 뭐 채권도 그렇고 차별화 흐름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 글로벌 증시에서도 차별화 장세가 계속 나타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채권 쪽을 보면서 이건 자산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체크했다라고 본다면은 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주식시장 쪽에서의 차별화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언택 관련주 쪽하고 이제 그 반대쪽에 이제 컨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쪽하고의 차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었던 6월 5일에 지수 고점을 기록했을 당시에 S&P 500 지수 그때부터 지금 따져보면은 상승폭이 한 24%나 좀 조정을 보였고 이 컨택의 대표적인 그런 업종 그러니까 호텔이나 항공이나 카지노, 뭐 여행 관련된 그쪽들은 대부분이 6월 5일 고점 이후에 상승폭의 38%에서 한 50%까지 그러니까 피보나치 비율로 어느 정도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언택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도 업종과 주도 기업으로서 지금 나타나면서 중심에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을 시도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플랫폼하고 소프트웨어 이 업종은 앞으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로 한번 만들어 본 것이 나스닥 지수하고 미국의 인터넷 기업하고 우리나라의 한국의 그 소프트웨어 ETF 쪽의 수익률을 비교해 봤는데 붉은색이 미국의 인터넷이고 가운데가 주가 봉차트로 표시한 것이 나스닥이고 노란색의 선이 한국의 소프트웨어 ETF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2019년 이후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지금 수익률을 잘 보시면은 나스닥 쪽이 제일 많이 잘 가다가 최근에 보면 3월 이후부터는 노란색 선이 위로 탁 튀어오르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한국의 소프트웨어 ETF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뭐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저런 식으로 좀 빠르게 주가 상승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빨라진 행보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언제 해결될지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은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데믹 이후, 코로나 이후로 좀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산업이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변화, 산업의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한 번 시세가 난 것이 끝나는 시세가 아니라 향후에도 만약에 나스닥이 신고가를 내고 간다라고 한다면 저 업종들, 주도 업종들이 같이 간다, 끌고 간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 쪽은 플랫폼 기업들하고 데이터 센터 산업 쪽에 좀 중심을 두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만약에 지금 이번 달에 조정이 나타나면서 이 컨택 관련주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언택 관련주가 좀 비싸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조정은 우리가 매수 기회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차별화가 되고 있는 이 과정이 지금 좀 장기화되면서 업종별로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 변동 추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7월, 8월도? 네, 맞습니다. 이제 7월 같은 경우는 그 악재가 발생이 되고 정책이 나타나는 그 반복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악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뭉뚱그려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각종 금리 스프레드를 통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안 좋아지는 그쪽 부분 때문에 덩달아서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본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그 컨택 때문에 언택이 피해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건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나타났었던 지표의 흐름하고 비교했을 때 7월은 좀 조정이 나타날 그럴 가능성 이쪽에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악재하고 정책이 반복이 된다. 어제 청문회에서 한번
이 파월 의장 나타나시면서 미국 시장이 크게 이렇게 반등을 보인 모습이 나타났듯이 향후 일정에 따라서 또 이런 안 좋은 뉴스가 이 정책으로 막아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뭐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뭐 13일에 경기 전망이 나오고 뭐 28일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FOMC 회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 8월 초에는 재무부 쪽에서 2분기 경제 분석이나 3분기 정책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늦게 봐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는 어느 정도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한 달의 기간 조정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6월에 일단 가격 조정을 겪은 우리는 7월에 기간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겁낼 게 아니라 쓸데없이 나타나는 조정은 좀 기회를 살펴서 매수 기회로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7월의 시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나하나 요목조목 짚어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N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광만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이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초록뱀입니다. 예. 일단 초록뱀은 뭐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 엔터나 그 화장품 또는 이제 초록뱀 같은 콘텐츠주가 강세를 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한한령 해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워낙 그렇게 이제 외면을 받은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뉴스에서도 이제 크게 반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초록뱀의 경우에는 그 SBS 드라마 방영될 그 펜트하우스란 그 프로그램 제작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은 한 260억 원 정도 규모로 그 초록뱀 매출의 한 50% 정도 되는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한 이 초록뱀은 하반기에 그 중국향 드라마 이제 판권 유통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OTT 플랫폼 진출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종목을 일단 주가 차트 흐름을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주가 차트 흐름을 잠깐 보시면 어제 그 한한령 해제란 그런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한 이후에 오늘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테마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플러스에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늘과 같은 이런 조정 모습을 좀 보여줄 때 일단 이 종목은 한 1,500원 정도를 단기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시고요. 이게 상승할 때 매수할 때 하시는 것보다는 눌릴 때 조금씩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900원 정도로 잡아드릴게요. 1,900원 정도에 이렇게 오면 그 1,900원에서 한 2,000원 부근대에 좀 매물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900원 정도 이렇게 다가오면 일단 차익 실현을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뉴파워 플라즈마입니다. 일단 뉴파워 플라즈마는 그 신형 폴더블 폰 뭐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그 강화 유리를 적용을 하는데요. UTG라고 해서 이제 초박형 강화 유리를 채택을 합니다. 근데 이 뉴파워 플라즈마의 그 비상장 기업 업체 UTG 전문 기업으로 그 도우인시스라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비상장 업체인데 거기 지분이 거의 한 10% 정도 가까이 보유 중이라고 이렇게 보유 중입니다. 따라서 이 도우인시스는 뭐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대 대주주로 올라와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도우인시스와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협업 이제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갤럭시 폴드 2가 8월경 올 8월경에 좀 출시될 예정이고요. 또 갤럭시 Z 플립 5G 이것도 8월경에 아마 출시될 예정으로 있어요. 따라서 하반기에 갈수록 뉴파워 플라즈마의 그 매출은 좀 더 늘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의 목표가는 5,500원 정도로 드리고요. 이제 손절가는 좀 짧게 잡을게요. 4,500원 정도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종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일단 그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6,597억 원으로서 한 25% 정도 증가를 하였고요. 영업이익도 810억 원으로 144%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넷마블은 일단 최근에 이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이 넷마블 경우에도 그 3분기 그 주요 이제 기대작이 있거든요. 그 마구마구 2020이라든가 세븐 나이츠 2 등이 이런 신작이 출시 대기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7개의 대죄라는 그런 그 게임이 글로벌 흥행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꾸준한 신작 출시와 함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이런 신작 모멘텀으로 주가가 전 단계보다는 좀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의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현재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지금 가격대는 한 9만 원대에서 한 10만 원 정도 사이에 그 박스권 흐름이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일단 그 손절가를 한 9만 6천 원 정도로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이 선이 상당히 좀 중요한 선인데 61선의 지지 여부를 일단 보시고요. 이 선을 이탈을 안 하면 일단 좀 더 끌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드려서 10만 8천 원 정도로 단기 박스권 흐름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10만 8천 원 정도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 그 이후에는 12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세 종목 들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ENF 테크놀로지 저희가 단기 접근해봤는데 결과 어땠나요? 일단 그때 가격 대비 좀 살짝 밀리긴 하였습니다만 그 추세의 추세 이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뭐 전반적으로 지수가 상당히 좀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일단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 32,000원 정도를 훼손하지 않으면 좀 더 끌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짧게 보면 괜찮을까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린 종목 그리고 금일 탑픽 종목으로는 뉴파워 플라즈마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뉴파워 플라즈마는 UTG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형 폴더블 폰이 8월에 출시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차트 흐름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파워 차트를 잠깐 보시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전고점을 한 5,100원 정도의 전고점을 앞두고
단기적으로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원만한 조정이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 종목은 일단 장대 양봉 이후에 한 두세 개 정도의 조정이 나온 이후에 재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점, 그러니까 한 4,750원 정도 부분이 단기적으로 하방을 어느 정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일봉으로 보시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서 매수가 좀 꺼려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주봉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주봉은 거의 뭐 바닥권에서 더블 패턴, 쌍바닥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닥권이다, 좀 더 지켜보셔도 된다. 오히려 지금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모아가는 전략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를 일단 그래도 정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50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렸어요. 요 선 정도를 이탈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절하지만 저라면 일단 모아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5,5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연말까지는 충분히 그 이상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뉴파워 플라즈마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광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생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